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남들과 다르다. 경력 25년 안지원입니다. 전파 이원식의 중앙 정보 김남홍입니다. 거기다른 대사 한방 승부의 대명사 전국에 계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지원입니다. 2012년 7월 6일 금요경마 안지원의 고배당마 청정리 출발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전문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서울, 부산 이원 취재 최강정부 김남우 위원, 격이 다른 예상 한방승부의 대명사 이태원 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달이 이제 이번 주에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조금 달라진 점은 토요일 날 제주 중계 경주가 원래 3개를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1, 2, 5 경주. 이번 주부터 1, 2 경주. 그래서 본격적인 뭐 7월 첫째 주 경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경마 시행 계획도 약간 바뀌고. 이번 달 말에는 부산, 제주가 휴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제대로 시행을 해요. 그리고 8월 초에는 서울이 휴장을 하고 부산, 제주만 시행이 되고. 그래서 서울, 부산, 제주를 베팅하시는 분들은 경마가 휴장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저희 예상가들도 휴장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새로운 용병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후지 칸 이찌로. 이찌로 기수가 금요일 날 데뷔전이 7라운드였습니다. 대가리를 까고 들어왔어요. 데뷔전부터. 그 아베 실렉터 코스케는 이렇게 뭐 데뷔전에서 뭐 3착을 하면서 뭐 삼복승 터뜨리고 이런 적은 있습니다만은 데뷔전부터 이렇게 강력한 포스를 보여준 기수는 별로 없거든요. 28살이고요. 지난주에 이태원 의원이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끝이 아니고 일요일 날 부산 중계레이스 대미를 장식했던 마지막 경주. 인기 1위가 이제 경부대로입니다. 경부대로. 저는 완전히 삭제를 했습니다. 얘들. 경부대로. 최악의 조건을 다 갖췄어요. 우선 인기마죠. 매니피의 새끼입니다. 매니피가 2000m 돌파한 말은 거의 없어요. 아직 없습니다. 예. 거의 없는 게 아니고 아예 없네요. 네, 많이 피커도 부러졌고요. 예. 마니피커도 인기를 많이 모았습니다만은 뭐 1400에서나 잘 뛰지. 경주 거리가 늘어나면서. 그래서 가져갈 이유가 전혀 없죠, 저는. 노던파크, 액턴파크의 자마. 노던파크, 미스터 파크의 동생이죠. 예. 친동생. 여동생인데 얘는 또 여자예요. 노던파크. 후지 칸이치로. 마지막에 경부대로를 제압을 하고 일본 기수 2명, 아베 육기호의 새로운 태양, 또 후지 칸이치로의 노던파크 3번, 4번, 3번, 4번. 복성식이 250.9배, 쌍성식이 674.2배. 지난주 최고 배당이죠? 네, 그렇습니다. 토요일 날은 경주가 다 취소가 되고 제주 경주 제주 1경주에서 천배당 말고는 그거는 뭐 여러 제주 거기서는 이장우 기수가 은퇴 경주에서 그래서 뭐 돌무치 위원도 좀 이상하다.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거는 그게 1000배가 나온다는 거는 그 이장우 기수가 잘 탄 거예요. 지금 노던파크 제가 방송에서 새로운 태양에 아주 계급품을 물고 말씀을 드리고 현장에서 노던파크를 또 강력하게 추천했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약간 흔들린 게 그 카오산 그 실렉터가 이게 좀 신뢰가 간다 이런데 뭐 신뢰고 뭐고 간에 얘하고 나하고는 안 맞아요. 실렉터하고는 잘 안 맞더라고요. 보면은 실렉터 뭐 누리의 빛도 사실 제가 메인으로 적중을 했는데 이것도 이착됐거든요. 누리의 빛 경복궁한테
김정웅이 꼬마 기수한테 잡혔는데 이게 결국엔 노던파커가 지금 거의 백판이에요. 제가 이제 여기 이 마사에 그 정식으로 등록돼 있는 예상지에서 발행하는 이게 종합지인데요. 이게 또 야매가 아니고 이게 이제 어디 가도 편의점에서도 팔고 이게 완전히 백판이에요. 노던파커. 뭐 새로운 태양은 제가 방송에서 많이 얘기를 했고 또 전문가들도 녹화 많이 했더라고. 네, 저도 추천했다가 아쉬웠네. 메인이죠 이게. 예. 5-3에 들어왔었으면 좋았는데 항상 아쉽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노던파커 새로운 태양 가지고 갔으면 대가리 가서 맞췄어요. 그래서 이게 현장 촉도 중요한데 이게 지난주에도 럭키 챔피언입니까? 예. 고배당 막 다 손에서 다 낚시를 해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들어왔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고기가 빠져나가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전 후지 카니치로는 또 강력한 인상을 심어줬습니다. 데뷔전에서. 후지 카니치로 데뷔전을 치렀는데 코스케 나라잡기 얘는 계약 기간 다 안 됐나요? 지금? 예, 1차적으로 4개월 계약이 끝났는데 예. 오늘 제가 오전에 그 부경 마사회 팀하고 경마팀하고 통화를 했는데 분명 조교를 하는 거 보고 제가 전화 연결을 했는데도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계승하는 걸로 봐서는 자동 연장이 된 걸로 보이고요. 또 아베하고 실렉터는 7월 말까지입니다. 7월 말까지 1차적으로 또 연장 처리가 될 것 같아요. 도 기수도. 그리고 지금 아베 6기호는 지금 7월 말에 좀 여기서 타고 좀 서울에서 좀 뭐 탄다 이런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건 좀 확인된 건 없습니까? 예, 코리안 더비 때 서울 와서 한번 그 54점 마필로 입상을 한 이후에 43점 마필이었죠. 그 이후로 한번 서울에서 활약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의사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결정된 바는 없고 결정되는 대로 바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저 고배당 터뜨리고 들어왔죠. 맞히셨죠? 네. 예, 그때 제가 또 적중을 고배당으로 아베 6기호를 추천해가지고 이제 적중한. 그래서 경마는 사실은 이제 배당 싸움이에요. 아, 팬 여러분들이 뭐 예상가들한테 대끼리 추천 들으려고 맞습니다. 예상 뭐 듣는다든지 문자 받는다든지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아, 그러려면 예상지 펴놓고 종합지 이거 뭐 오두마번 대로 하면 되는데 뭐 하려고 예상가들이 도움이 필요하겠어요. 예? 그렇죠. 이런 뭐 새로운 태양이나 노던파커 자, 이런 게 사실 배당의 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성적 잠깐 보겠습니다. 이태원 의원이 메인 금요일날 이경주 적중이 나왔고 제가 일요일날 부산 메인 승부처 삼경주입니다. 삼경주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누리애빗의 경복궁 경복궁을 뭐 강력하게 봤거든요. 마지막에는 아주 누리애빗을 따가지고 쌍은 한 40배가 나왔어요. 뭐 복도 괜찮아요. 한 9.4배, 10배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 적중을 했고 마지막 경주는 요거 경부대로를 완전히 걷어내고 노던파크까지 갔는데 완벽한 막건 조합이 되지를 못했고 김남우 의원이 1경주, 3경주, 5경주 일요일날 좀 강하네요. 보면 부산에 1, 3, 5 4경주는 못 맞췄어요? 트리피den서? 그 세븐풀들 구멍수 줄였습니다. 트리피덴서 쌍대가 랩스핀 한방 승부였죠 그때. 현장 승부였는데 구멍수 압축하다가 가는 말이지만 빼겠습니다 했더니 또 쏘고. 저는 맞췄어요. 쌍이 좋았는데 좀 아쉬움이네요. 쌍이 예. 9땡입니다. 9.9배. 그래서 뭐 저희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말들의 위주로 이렇게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이태원 의원이 뭐 지금 금요일 일요일 뭐 8개를 맞췄다. 뭐 이런 소문이 있는데 999에 가면은 본인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뭐 구라 없는 적중. 예. 액면에 나오잖아요, 그냥 적중되는. 다 나오죠, 액면에. 저도 사실 예상가 생활을 10년 넘게 하면서
뭐 문자를 공개를 해본 게 거의 없어요. 네. 예전에는 뭐 인터넷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은 999 TV 가면은 다 나옵니다. 그게 적중인지 비적중인지. 네. 이게 뭐 주둥아리로 씹으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거는. 예? 거기 다 나와요. 예, 적중 내역이 상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뭐 저희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999 TV로 가시면 문자 적중 내역. 왜냐하면 음성은 아무래도 이제 청각적인 거니까. 문자는 보면은 시각적인 거니까 얘가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다 압니다. 예. 그래서 지난주 성적 잠깐 살펴봤고 지난주 제주 중계 A급은 적중을 드렸어요. 그 배당이 또 백록장원이 취소되면서 배당이 걸레가 나왔는데 A급 적중됐고 지난주에 또 토요일 날은 또 제주만 다 시행이 됐죠. 그리고 또 이태원 의원이 제주도 메인을 적중을 했습니다. 예, 7월 6일 금요경마 전경주 해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제주에 올인하고 있는 돌무치 위원을 전화로 연결해 가지고 제주 중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남들과 다르다. 경력 25년 안지원입니다. 7월 6일 금요일 부산 중계 제1라운드부터 힘차게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서울 부산 이원 취재 김남우 의원. 예, 실전 뭐 한두 번에 3번 정도 경험 있는 마필들과 데뷔전 치는 신의 마필들 치열한 접전이 펼쳐질 경기인데요. 제 관심 마필 2마리가 같이 나오고 있네요. 4번마 영 브라보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에 있었던 이얼링 세일, 즉 1세마 경매 때 제가 제주 현지까지 가서 취재를 했던 마필 4,900만원에 1.5만 위탁됐던 마필이 드디어 출전을 대기하고 있고요. 6번마 판타스틱 제주도 출전을 하는데 요거는 올 3월 20일에 있었던 제주 경매 시에 1억 3,800에 낙찰됐던 마필입니다. 그 이후에 그 뒷단에 하자가 발생이 돼서 경매 계약은 취소가 되면서 개별로 8천만원에 약간 좀 싼 값에 도입을 했는데 뒷다리 부상 큰 문제 없다 이런 내용을 제가 파악했습니다. 4번, 6번 둘 다 준비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6번만 판타스틱 제재 데뷔전 우승을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소널러티 제재 자마죠. 에버니스톰 천지 호령이 또 모마로 매니피와 배하고 태어난 마필 준비 상태 상당히 좋고 주행 심사 시도 전국한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인 만큼 판타스틱 제재 데뷔전부터 우승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1억 3,800만 원. 예. 그래 그게 이제 취소가 되면서 얼마라고요? 8천만 원에 이제 개별로 구매하셨습니다. 8천만 원에 개별 거래로. 소노르트 재즈, 에버니스톰. 지금은 그 강영권 마방에 있는데 얘가 원래 에버니스톰도 8조에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 에버니스톰도 심승태가 서울에서 타가지고 코리안 더비 우승했단 말이에요. 예, 2008년도 코리안 더비 우승합니다. 2008년. 그 천지어령도 지금 1군 맞죠? 지난주에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태문이. 6번 판타스틱 재즈의 잠재력 자체를 데뷔전부터 크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경우인데 이태원 후차권에서 외곽의 8번 조이킨을 주목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근래 경주들 특별한 걸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가 드디어 서두르던 전개 속에 선입에 대한 기대를 분명 심어줬고 지난번 경주 가능성을 보인 이후에 분명 가파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2주 만에 출전 뭔가 해보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8번 조이킨 자체가 강하게 좀 눈에 들어오고 외곽의 10번 나이스 시아라는 마필 역시도 근래 만났던 상대들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좀 해볼 만한 호기 편성의 아베 기수까지 등짝에 올라왔기 때문에 10번 나이스 시아도 의지면에서는 분명 강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 중에서도 8번 조이킨의 회복세 쪽에 좀 더 강하게 후차권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제1라운드는 1억 3,800만 원에 팔렸다가 다시 이제 개별 거래로 8천만 원으로 가격이 조정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어떤 이제 고가의 상품이 이제 약간의 이제 흠집이 있으니까 좀 더 싸게. 맞습니다. 예. 김상석 쪽에서는 좀 누워서도 주무실 때 좀 웃음이 나겠네요. 좀 미소가 좀 싸게 샀으니까 일단. 뒷다리 외상인데 한 경주력이 한 20%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치는 게 아니고. 근데 아무래도 어린 마필이다 보니까 지지난주 취재실은 이상 없다 이런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좀 세일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1억 3,800짜리인데. 그리고 4번 영브라보도 4,900만 원. 1세 때 4,900이니까요. 1세 때. 네, 그 앞마림에도 상당한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을 보니까 킬코 캐슬, 네. 피렌체. 네. 피렌체도 좀 뛰잖아요, 서울에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데뷔전을 치르는 말들이 좀 유리해 보이고요. 10번 나이스시아는 사실 이제 이게 제가 말이 정말 상태가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정도밖에 못 뛰더라고. 능력이. 직전에 이제 서인섭에서 이제 아베로 바뀌면서 여기 이제 또 인기마로 둔갑이 되는데 제가 몇 번 추천해 봤습니다만은 제 생각을 한 게 다음부터는 추천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금 의견을 달리 하고요. 저도 지금 6번, 4번. 자, 한 마리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배당권에서 5번 샤우터 정도. 김성현 마방에서 지금 5번, 9번 나왔는데 오히려 샤우터 정도가 여기 이제 발주가 안 되는데 배당을 낼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산 중계 제 2라운드입니다. 이태원이요. 외곽의 9번 산중호걸이라는 마필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지난번 경주 1400 늘어난 거리에서도 선두권에서 힘을 쓰고도 버텨내는 근성 자체가 좋았는데 안쪽에 이번 라운 헤르메스 정도가 분명 빠른데 거리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따라가는 2선 정도로 고집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따라가는 전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이고 김영근 기수가 직저로 준비를 하는 모습인데 이 국산 3구 빅토리 프린스라는 마필과 같이 병합을 붙이는 모습에서 오히려 빅토리 프린스가 국산 3군 마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좀 압도하는 걸음 자체도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발바꿈도 한결 좋아졌고 거리에 대한 부담이 없다라면은 9번 산중호걸 선두권에서 충분히 좀 끈끈한 걸음을 보여줄 수 있다는 판단을 하면서 9번 산중호걸 강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라온 헤르메스 직전 6월 8일 방송에도 강하게 추천드렸고 현장에서 승부처 대가리 세우고 32회 잡아드렸던 고마운 마필을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면서요. 자, 데뷔전 치는 3월 라이징 스타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후지 기수가 지난주 노동받고 배당 낼 때 본인이 직접 한 2주간 훈련을 담당했었어요. 이거 데뷔전임에도 후지 기수가 직접 준비를 마쳤고 신우철 마주입니다. 서울 조교사가 아니고 부산 신규 마주시죠. 요 마주님 마필들이 데뷔전 신마승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후지까지 올릴 만큼 원래 조성공 기수 기승시켜도 되는 마필을 후지에게 훈련까지 담당시켰다. 이거 데뷔전부터 강공 의지입니다. 인기 마필 중에 라운 헤르메스 배당권의 라이징 스타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라운 헤르메스는 챔버메이드, 라운 시리즈죠. 챔버메이드 자마들이 라운성, 라운 챔버. 그래서 잘 뛰어요 얘들이. 지난번에도 문세영 기수 올라가가지고 또 13번까지 잡아내면서 적중을 했는데 김남우 의원이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선전할 가능성이 있고 문제의 말은 1번 햇살 가득 같아. 햇살 가득 2주 만에 나오는데 2주 만에 나오는 애들은 거의 승부수를 던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배당은 좀 기대하기 어려운 경주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3라운드로 가겠습니다. 김남우 의원.
네, 이번에서 현군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잠재 능력 폭발시키기 시작한 마필들 접근을 보고 있는데, 안쪽에 보면 프레지던트, 직전에 조창호 기수가 상당히 불안감을 내포하면서도 추천드렸던 마필인데, 이번에 최규정 기수로 등짝이 교체되면서 이번에 19점 강력한 승부를 보이고 있는 만큼 프레지던트를 인정하는 상황에서요. 자, 오디세우스도 뺄 수 있는 마필 절대 아닙니다. 마필 매축으로 삐지는 악벽을 직전에 실력터 기수가 제어하면서 입상을 차지했고요. 30조 특성 낮게 아주 강한 훈련을 시행을 하지 않았지만 또다시 끝번 신청하고 나온 만큼 저는 이번 레이스는 잠재 능력 면에서 앞서 있는 2번 프레지던트 11번 오디세우스 한 방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들 쪽에 좀 인기도가 주목이 될 수 있는 경주인데,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들의 허를 앞선에서 찔러갈 수 있는 배당 마필로 안쪽에 3번 하이비전을 관심있게 좀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근래 경주들 선두권에서 계속 지구력 부족에 아쉬움을 좀 남기고는 있는데, 이번 경주 선행 김영신 기수가 뽑아들면은 괴롭힐 만한 마필이 없기 때문에 이번 경주 제대로 선행을 뽑아드는 상황에서 사고 칠 수 있는 마필로 3번 하이비전을 좀 강하게 배당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막판 종합 뚝심 대결에서 실질적으로 좀 살아남을 수 있는 마필이 외곽의 8번 마이티 타이거라는 판단인데, 발주 자체만 완만하게 끊어준다라면 가장 좀 힘있는 한 발을 기대해 볼 수 있고, 감량 이점에 김정훈 기수가 준비를 하는 조교시대 모습에서 탄력이 여전히 환상적이었기 때문에 앞선에서 사고 칠 수 있는 3번 하이비전, 뒤에서 올라오면 8번 마이티 타이거가 유력하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찬훈이가 복귀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네, 조찬훈이가 잠깐 이제 경마장을 떠났다가 이번 주부터 기승을 합니다. 1번 X 변수에 올라가 있는데 좀 착실하게 말 좀 탔으면 좋겠네요. 네. 상당히 좀 조찬훈 기수가 좀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도 괜찮았고, 그래서 X 변수 이거는 조찬훈이가 이번 주에 복귀를 하는데 어느 정도 능력을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것으로 믿고요. 저는 외곽에 있는 11 오디세우스 요거에 콜을 한번 보내드릴게요. 오디세우스 결코 약한 말이 아닙니다. 얘가 상당히 좀 실력투 기수하고 등짝이 맞을 것 같기 때문에 오디세우스 인기를 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4라운드는 김남우 의원이 이제 우리 방송팀에서 가장 먼저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지금 방송을 몇 년 했습니다만은 메인은 항상 하나를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4화를 걸고 있고 여기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저희 전문위원들이 이걸 한번 적중을 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많은 좀 준비를 합니다. 자, 김남우 의원의 메인 승부처 조금 이따가 출사표를 한번 들어보고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6번 러닝존을 주축으로 해서 배당판이 뒤흔들어질 겁니다. 선두권을 장악할 수 있는 편성을 만났고요. 조성공 기수가 직접으로 호흡을 맞추는 모습에서 어디 하나 나무랄 데 없을 정도로 스피드감도 좋았기 때문에 6번 러닝존이 앞선에서 좀 버티는 그림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데, 뒤에서 근성을 보일 수 있는 마필 두 마리 정도가 눈에 들어옵니다. 4번 어케다우드 오브박스와 5번 하버베이인데, 4번 어케다우드 오브박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전력은 다 드러났습니다만 역시 후지 카니치로 기수가 선축의 각질 자체가 자유로운 강점을 10분 활용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4번 어케다우드 오브박스는 인마호흡에서 좀 기대치가 높고, 실질적으로 마필의 조시 자체는 5번 하버베이가 가장 좋습니다. 자, 지난번 경주 때 서둘지 않고 막판 힘있게 올라오는 탄력이 좋았던 마필인데, 외산이군 연승 강호와 같이 병합까지 붙이면서 다시 한번 최규준 기수가 의욕적으로 준비를 했고 여전히 상태가 좋기 때문에 기본적인 막권 자체는 역시 6 넣고 4번, 5번 두 방 쪽에서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데, 배당이 좀 받침이 된다라면 4번 쪽에 오히려 좀 한번 배당을 노려보는 것도 호흡면에서 좀 낫지 않느냐 판단을 하고 있는 경우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출사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번 내수 혼합 사고는 잠재 능력 풍부한 능력 마필을 치열한 접전 구도로 펼쳐집니다. 인기만으로 팔릴 수 있는 마필들의 치명적인 약점들이 드러나는 편성인데 6번은 런인존 같은 현장에서 강력한 인기몰이를 할 겁니다. 개인적으로 6월 15일 제가 메인 승부 요거 후착으로 5월 25일로 승부처 새로운 지평 후착으로 런인존을 후착으로 추천드리는데 요번에도 이 런인존은 후착으로 돌리는 경주가 되겠고요. 앞서 이태원 형께서 언급드린 마필들 승부지도 강하고 준비 상태도 좋습니다. 자, 하지만 잠재 능력 면에서 요 마필들을 이길 수 있는 마필, 직전에 강력한 인기 모을 때 제가 정확한 내용으로 잘라드린 마필 요번에 그 불안했던 내용 완벽하게 해결하고 나옵니다. 자, 기본 복승식은 기본 전략이고, 자, 기왕이면 쌍으로 적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적중을 한번 이끌어내시기를 바라고요. 뭐 가장 안정적인 말은 5번 하버베이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4월달에 이게 이제 수술을 했는데 수술 후에 보통 보면 후유증을 많이 겪는데 좋아요. 그 직전에는 입상을 이끌어냈고 최규중 기수 지난주 잘 타더라고. 주눅 안 들고. 그래서 5번 하버베이, 6번 런인존도 많이 팔릴 것 같아요. 이제 깍쟁이 동생이죠. 푸디백이잖아. 6번보다는 좀 5번이 좀 상당히 유리하지 않느냐. 4번 오켓 오브 박스는 이제 후지 카니치로 얘가 좀 바람이 많이 불 것 같은데 요거를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인기를 모으면은 뭐 과감하게 절단을 한다든지 안 되는 말들은. 그리고 용병이 탔을 때 복병마에 그게 복병이 인기로 팔리는 순간에는 배당의 가치가 전혀 없는 거예요. 배팅할 가치가 없는 거죠, 사실. 그래서 노던파커 같은 거, 그 노던파커가 왜 안 되냐고 생각을 하냐 말이야, 이게. 다 뭐 경부대로 그런 아주 아무 능력 없는 말한테. 경부대로도 다음에 안 팔린다 그러면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버베이. 또 김남우 의원의 메인 승부처 적중을 한번 기대를 하겠습니다. 7월 6일 금요일 부산중계 오경주 안지원의 메인 승부처. 제가 요거는 책임을 지는데 지난주에 나오려고 그랬거든요, 말이. 지난주에 나오면은 A급 한번 들어가려고 아주 작정을 했는데 이번 주에 나왔어요. 그래서 한 주 미뤄졌는데 제가 마지막까지 관찰해가지고 뭐 A급은 좀 자제를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토요일 쪽에서 제주 중계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뭐 A급 같은 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요 말에 제가 뭐 거의 한 1년 이상을 지금 시간을 소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안 들어오면은 완전히 지금 갖다 버릴 작정이고요. 그래서 강력한 메인 승부처. 지난주에도 우리 김정훈 기수 경북궁 아주 투털로 적중을 드렸는데 비인기만 강력하게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저 두 분 의원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의견을 구해보겠습니다. 김 의원. 네, 우선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 한 마리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3번 겟더 베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인기 마필입니다. 출전시마다 제가 뭐 자르고 재미를 몇 번 봤던 마필인데 여기 아직까지도 크게 민감합니다. 오히려 인게이트가 안 좋습니다. 이런 마필. 또 외측으로 나가면 또 삐지는 내추럴 기대는 악벽도 보이고 아직까지는 조금 더 힘이 차야 되지 않을까. 3번 겟더 베스트 훈련 상황 좋지만은요 현장 상태 꼭 체크하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12번 시몬스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직전 6월 1일 여기 현장에서 조금 인기몰이 할 때 당시 컨디션이 좋지 못해서 제외해드렸던 마필인데요. 자, 이번에 상태 살아나면서 최규중 기수 준비 잘하고 나옵니다. 범한산업 당대불배 정용식 마주 회사죠. 정용식 마주님 마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관공의지 보이고 있고 준비 상태 좋고 전개점도 좋습니다. 시몬스터를 저는 이번에 강하게 노리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안쪽에 5번 축제 같은 마필은 지난번 경주 분명 걸음면에서는 더 남는 걸음인데 진로가 막히다 보니까는 정동철 기수가 마필의 능력을 제대로 이끌지 못하는 아쉬움이 좀 승분전에 있었는데
이번 경주는 뭐 후지 카니치로 기수가 등짝에 올라오면서 한층 나은 호흡 자체가 기대가 되고 오마이런이라는 국산 5급 마필과 병합을 붙이는 모습에서도 역시 투지 넘치는 모습이 좋았기 때문에 5번 축제 후지 카니치로 기수 한 장의 호흡 자체가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요. 6번 아이린도 여전히 상태가 좋습니다. 지난번 경주 입상 이후에 여전히 근성면에서 한층 좀 성숙된 느낌인데 인터걸스라는 국산 3급 마필과 병합 시대도 전혀 밀리는 걸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코스케 기수가 잘 만들어 놓은 6번 아이린 거기에 호흡 자체가 한층 기대가 되는 5번 축제까지 두 마리를 좀 관심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정영식 마주의 축제죠. 네. 축제. 예전에 이제 축제라는 말이 있었어요, 서울에. 최재구 기수라고. 기수 복색이 빨간 색깔인데 그때 이제 기억이 나는 거. 오류천도 기억이 나는 거. 장소에 계시더라고요. 지난주에 갔다. 예, 기수 출신. 키도 좀 네. 큰 편인데. 네, 맞습니다. 예전에 잘 탔어요, 최재구 기수. 그 국산마로 오류천이라는 말로 그 대상경주 처음으로 이제 구성하는 그런 기억이 나는데 마명은 조금 지나면 또 쓸 수가 있습니다. 뭐 A1이라든지 이런 말들 쓰고 있는데 요 레이스는 뭐 안지현이 골수 팬들은 한이 맺힌 말인데 그걸 노리고 있습니다. 충마로 갈지 우리가 이제 그거는 제가 현장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메인 승부처 꼭 적중을 한번 이끌어내 보겠습니다. 제 5라운드까지 전반부 경주 해설 방송이었고요. 잠깐 쉬었다가요. 후반부 10경주까지 그리고 제주 중계 인터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서울부산 이원주제 최강 정보 김남훈입니다. 2012년 7월 6일 금요일 부산 중계 제 6라운드입니다. 이태원이. 인기권 마필들의 기본적인 강세가 좀 두드러질 수 있는 경주인데요. 복병권 마필 한 마리 가볍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 5번 귀나라는 마필이 이번 경주 의외에 좀 배당을 낼 수 있는 복병 세력으로 이태원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경주 아베기수 한 장 속에 선의권에서 진로가 막히면서 제대로 된 능력 발휘에 실패를 했던 마필인데 좀 더 나은 추진이 좀 있었다라면 더 띄워줄 수 있었다라는 판단이고 이번 경주 준비하면서 이성재 기수가 발주연수까지도 열심히 좀 끊어주는 모습을 봤을 때 선입에 대한 의지가 좀 강하다는 표현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선의권에서 직전 소력을 위해서 바짝 한번 물어놓고 띄워준다라면은 5번 귀나 같은 마필이 배당을 낼 수 있는 복병이다. 5번 귀나 정도를 최대 배당을 낼 수 있는 세력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이번 레이스 큰 배당이 나올 수 있는 배승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태원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귀나 발주 연습까지 하면서 일단 직전 3착 승부는 아쉬움을 풀기 위해서 강공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 포리스트 볼드와 7번 헬로 스나이퍼가 요즘의 상승세 얼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준비도 잘 하고 나오고요. 특히 7번 헬로 스나이퍼는 상태가 좋아서 지금 3주 만에 출전 의사를 밝힐 만큼 저는 2번, 7번 두 마필의 전력이 조금 더 앞서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는 인정해야 되겠죠? 예. 이게 포리스트 캠프, 포리스트 볼드 디바. 골드가드니스 동생이죠. 지난주 들어왔잖아, 볼드가드니스. 맞습니다. 네. 하만식이. 네. 코차로 네. 땄죠? 네, 태왕성을 땄습니다. 계속 앞에서 그냥 붙들고 선행도 가고 따라도 가고 후착 찾기인데 큰 의미는 없는 경주 같아요. 제가 봐도 지금 7번, 5번 좀 유리하고 6번 우뚝선 정도가 도전력이 있다. 후착권은 이 놓고 좀 선택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또 큰 의미가 없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제 7라운드는 이태원 위원의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조금 이따 출사표는 들어보고요. 어떻게 보세요? 예, 직전에 강력하게 방송에서 추천드렸던 와일드카드가 승분전임에도 준비 상태가 상당히 좋고요. 감량 2kg 2천까지 엎어서
현대에서 많은 인기를 모을 겁니다. 인기들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시고요. 9번 정상정복 같은 경우는 데뷔전 우승을 차지할 정도로 1.5강에서 상당한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여기 뭐 내년도 3강까지 도전 나서기 위해서 이 마주가 강원표 마주인데요. 생산자 마주입니다. 이거 안 팔았습니다. 이거 팔았으면 1억 이상 받았을 텐데 내년도 상관에 대한 욕심으로 직접 데뷔를 시켰는데 아무래도 1300 늘어난 거리 승군전의 강자를 만난 부분은 분명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될 마필이 9번 정상정복이 되겠습니다. 저는 따라서 10번 와일드카드는 강력한 축으로 후차원 현장에서 상태 좋고 의지 높은 마필 위주로 가볍게 공략하겠습니다. 이태원 의원의 출사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인기권 마필들의 전력, 우열은 드러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뭐 되는 마필과 안 되는 마필의 옥석을 필히 좀 가려내 주셔야 되는 경주입니다. 어느 정도 한 3-4마리 정도가 인기권에서 뭐 강하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인기권 마필들 중에서도 이태원이 딱 2마리로 강하게 째리고 있는 한방 마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리버리 팔리는 마필들 뭐 신경 쓰지 않고요. 이태원이 자신있게 추천드리고 자신있게 째리고 있는 2마리 마필을 한 방으로 엮어서 원틀 마건 멋지게 좀 단통으로 때려드리겠고 의외에 좀 배당을 낼 수 있는 뭐 배당 마필 1마리 정도가 또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배당까지 좀 철저하게 좀 노리면서 특히나 단통 마건 쌍승시 복승시 한방 마건에 메리트가 있는 경주 시원하게 한 방 때려보겠습니다. 네, 꼭 적중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2살짜리 9번 정상정복이 좀 많은 인기를 모을 레이스예요. 뭐 데뷔전에서 지난주에 나왔죠, 빅토리아. 이제 뭐 지난주에 입상이 실패를 했는데 정상정복이 뭐 데뷔전에서 잘 뛰었고 그런데 지금 거리가 급격하게 늘어났고 2살이라는 점. 그리고 강원표 마주가 생산자 마주인데 이런 거는 살살 이렇게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뭐 이렇게 뭐 말 타면 지금 기수가 욕 먹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안 가는 게 아니고 살살 탄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가리는 아니고요. 아무래도 뭐 10번 와일드 카드는 좀 인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올림픽인데 축구는 와일드 카드가 뭐 박주영입니까? 와일드 카드. 요거를 좀 인정을 하고요. 10번을 인정하고 배당이 나오면은 뭐 3번 하이라이트나 예라나 바이터 펄스 이쪽으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제주 중계 제5라운드입니다. 1200m 한라마 3등급 레이스. 1200이 지금 지난주에 처음 시행됐잖아. 그거는 제주마. 예, 제주마. 제주마가 처음 시행됐고 한라마는 뭐 계속 1200m가 있었죠. 한라마 3등급 레이스. 이것도 제 관심마가 있는데 두 분이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이번에 인기 마필들이 좀 살펴보시면은 동영상 이렇게 돌려서 악병 마필이 상당히 많습니다. 1번 대문호, 3번 탑 나왔더니 정말 추임력이 상당한 마필들인데 좀 발주 악벽이 조금씩 보이고요. 5번 상쾌한 같은 경우도 내축으로 기대는 악벽이 심합니다. 거기다 이번에 신인 기수에서 김주희 기수로 바뀌면서 부중이 4kg 올라간 점은 분명 불안 요소로 작용할 겁니다. 현장에서 마필 컨디션 반드시 체크하실 당부를 드리면서 저는 6번 가야 세상에 승원전이지만은 이번에 단독 선행 나설 수 있는 편성을 맞이했다 보고 있습니다. 빠른 마필이 몇 도 있습니다만은 자, 게이트 2점이 있고요. 외곽에 8번 정도만 넘어선다면은 6번이 편한 선행 이후에 굳이 선행이 아니더라도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지만 늘어난 거리 선행이 좀 더 유리해 보입니다. 6번의 준비 상태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자, 박준호 교수의 파이팅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4번 3다신동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근래 경주들 스피드까지도 좀 살아난 느낌을 강하게 주고 있기 때문에 안덕수 기수가 욕심을 낸다라면은 기습적으로 한번 선행을 노리는 승부까지도 한번 나올 수 있다는 판단이고 지난번 경주 약간 부진했는데 게이트 자체가 좀 불리한 모습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전개가 꼬였던 마필인데 앞과 뒤가 모두
겸비된 근성 자체가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게이트까지도 안쪽으로 내려온 상황에서 실질적인 전개가 좀 수월하게 풀릴 수 있는 4번 3다신도 안덕수 한장의 기대를 좀 크게 하고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저도 4번 3다신동이에요. 예, 지금 김남우 의원이 6번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 제가 볼 때는 4번이 선행이에요. 예, 지금 3다신동 5월 25일 날도 허버향기 그때도 인기마였는데 뭐 따라가서 들어왔는데 지금 1번, 3번 그 인기마들이 굉장히 스타트가 불안하고 주행 악벽기가 있고 그래서 뭐 4번은 따라가도 되죠. 안덕수 기수. 뭐 보면은 흠마공신 가지고 조져가지고 결국에 선행 나서 가지고 마지막에 버티고 이 근성이 강한 기수입니다. 이게 사실 박준호 기수하고는 좀 레벨이 차이가 있죠. 그래서 안덕수 기수 4번 3다신동의 선행 강공 승부를 저도 코를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8마리밖에 안 뛰고 추임마가 많기 때문에 트립상으로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 아닌가 봐요. 경기다른 예상 선방승부 예상상 제 8라운드입니다. 부산 중계레이스 김현. 예, 현재에서 9번 IM 넘버원이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릴 겁니다. 점프 스타트 자마로 활동적 기대지 큰 포인 마필로 19대에서 승문전임에도 신인 기수 기승이죠. 첫 승에 시켜주기 위해서 기를 또 살려주기 위해서 기승시킨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걸 어느 정도 인정하는 가운데 지난주 출전 중 방마담에서 실수됐던 말이 8번 황금장군입니다. 자, 이걸 훈련을 후지 기수가 시켰는데 이번에 코스케 기수로 등짝을 바꿔서 출전하네요. 이미 지난주에 마필 준비가 끝나 있었고 완성도를 높여놓은 만큼 자 황금장군 이번에 우승하면은 또 가을에 있을 농림부까지 장관배까지 출전 의지를 보이는 만큼 8번 황금장군의 우승도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5번 시크릿 무브를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지난번 승군전 고전한 모습을 보였는데 지난번 경주 때는 뭐 실질적으로 좀 빠르게 경주 페이스가 흘러가면서 고전한 느낌이 있었습니다만 직전에 비해서 이번 경주는 뭐 그다지 썩 빠른 페이스의 경주 운영이 아니기 때문에 박근만 기수가 페이스를 맞춰가기 한결 수월해졌다는 느낌이고 외산일군의 부경 최강과 병합훈련까지 병행을 해주는 모습에서 근성 근력까지 다시 한번 다부지게 보강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 서력전 펼칠 5번 시크릿 무브 후차권 1순위로 관심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IM 넘버원은 김현중인데 그 얘가 굉장히 자세가 좋아요. 지난주에는 제가 그 메인에서 얘를 완전히 빼버렸는데 지난주 부산중계 3경주에 뭐죠? 미스터 볼트. 예, 미스터 볼트 이거는 완전히 빼버렸어요. 이거 타기가 까다로운 말이고 이거 IM 넘버는 그냥 뭐 타기가 그냥 붙들고 있으면 돼요, 그냥. 예, 붙들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인정이 되고 약간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8번 황금장군. 지난주는 이제 후지 칸이치로 뭐 조교를 했고 또 낙마가 됐는데 이번 주에 뭐 조교보가 조교시켰고 얘는 후지는 지금 1번에 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게 쓰레기 편성입니다. 예, 자편성이에요. 이런 뭐 배당 나오기 어렵다. 자, 8번 9번 쪽으로 좀 유리하지 않느냐. 옆에 뭐 인기마가 좀 선전할 가능성이 높은 경주로 보고 있고요. 제주 중계 7라운드입니다. 1400m 한라마 2등급에 있어. 예, 이태훈님. 안쪽에 3번 선진문화가 안덕수 기수 한 장으로 이태우는 크게 좀 기대를 걸고 있는 경주인데요. 강성 기수 한 장 속에 호흡면에서 약간 불안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는 좀 기복을 보였습니다만 안덕수 기수의 말머리라면은 약간의 좀 주행 불량기가 있는 선진문화를 컨트롤하는데 워낙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이고 마필 자체가 워낙 좀 힘이 좋기 때문에 호흡만 잘 맞추면 분명 더 나은 능력을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만큼 호흡 자체 기대가 되는 3번 선진문화를 관심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예, 오늘서 현장에서 인기 모을 마필이 7번 대선고지일 겁니다. 예, 직전에 편한 선행 가서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많은 인기를 모을 텐데
지금 10번 좌찬성이 지금 강력한 선행승부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7번, 10번 두 마필의 초반 경합 가능성도 분명 염두에 두셔야 되는 레이스로 정계 2점 살릴 수 있는 마필이 2번 사라 여걸입니다. 직전 1610m 늘어난 거리에서 고전을 했지만은 여기 5월달, 4월달 같이 뛰었던 상대를 보시면은 신천, 신비, 번내천 여러 마필들과 우승 치열한 착차 없는 우승 다툼도 했고 2착도 됐던 능력 마필이죠. 적정거리 1400 나온 만큼 이번만 사라 여걸 충분히 경쟁력 있는 마필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5번 청룡열차가 휴양 이후에 지금 완전히 컨디션 회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관심 가지셔야 되겠고요. 또 한 마리는 9번 돌풍행진이에요. 신강선이하고 찰떡궁합입니다. 지금까지. 신강선이가 최근에 다시 경주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능력이 있는 기수는 아닙니다만은 또 요즘에 배당도 많이 터뜨리고 상당히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배당권으로 5번 청룡열차, 9번 돌풍행진 두 마리 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부산중계 제 9라운드입니다. 네, 김남은님. 예, 아무래도 1600거리가 조금 부담스러운 인기 마필들이 상당수가 포진합니다. 또 혼합 2군까지 올라온 만큼 기본 순발력과 뒷심 보유한 능력 마필 상당히 많은데 초반 선두권 치열한 다툼이 펼쳐질 수 있는 편성으로 그 편성 이용해서 직전처럼 외곽 무빙 승부수로 우승을 노릴 마필이 바로 13번 피코 헤나입니다. 개인적으로 직전 승부처에서 놓고 짭짤한 배당을 잡아드렸던 마필인데 직전 선전에도 부중은 0.5밖에 안 올라갔습니다. 여전히 컨디션 좋고요. 아베 기수가 이 마필 기가 막히게 타고 있죠. 흙을 맞으면 안 뛰는 악벽을 알고 자 외곽 무빙으로 종반 힘의 우위를 볼 수 있는 피코 헤나가 이번엔 정계 2점까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안쪽에 4번 아름드리도 지금 좀 전에 김남우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같은 스타일의 경주운영을 펼치기 좀 유리한 마필이기 때문에 경주 편성상 김영민 기수가 뚝심을 다시 한번 좀 발휘하는데 좀 수월하다는 판단입니다. 근래 경주들 약간 좀 기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앞선이 좀 뭉치는 불안한 레이스에서는 항상 걸음 자체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4번 아름드리 역시 이틀 다시 한번 관심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마리만 말씀을 드릴게요. 안지원의 역시 열 손가락 안에 꼽히는 부산 현지 안지원의 초A급 관리만인데요. 3번 연성강호예요. 연성강호 센 말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덜쭉날쭉한 능력은 힘이 덜 차가지고 또 기술을 또 김도영 기술을 만나가지고 물론 최근에 잘 타주고 있습니다만은 이 김도영 기수가 보면은 편성이 좀 강하면은 꼬랑지를 내려요. 근데 직전에는 추입으로 올라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선행력이 엄청 빠릅니다. 선행 가도 되고 따라가도 되고 추입해도 되고 제가 볼 때는 상대가요 없어요. 완전히 혼정경주인데 능력마가 없다는 게 아니고 제 눈에는 얘밖에 안 보이니까요. 현장에서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저는 얘를 가지고 이미 전반부에 제가 5라운드를 메인으로 갔기 때문에 9라운드도 강력하게 한번 3월 연성강호를 쌍복의 강축으로 강대가리로 세워놓고 무조건 저는 승부 들어가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3번 연성강호 강력하게 한번 어필해 드리겠습니다. 예, 제주 중계 9라운드입니다. 제주마 1등급 핸디캡 경주. 요거는 제가 제주 메인 승부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10마리가 출전하고 있는데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이태원이요. 기본적으로 8번 선봉대장군이 지난번 경주 무거운 주로임에도 불구하고 신기록을 세울 정도로 워낙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8번 선봉대장군은 기본적으로 좀 인정이 되는 패턴이고요. 근래 경주도 약간 좀 기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능력면에서 절대 밀리지 않는
4번 영상불빛이 김경훈이 한 장 속에 다시 한번 호흡 자체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인데 뭐 근래 경주 약간 기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태원이 봤을 때는 분명 꾸준하게 좀 뛰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뭐 선취배 각질까지도 자유로운 4번 영상불빛의 후차권까지 언급을 해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김남우 의원. 예, 저는 또다시 10번 심우상을 강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직전 경주 3월 30일 경주에 6월달에 출전한 이유는 어디 마필 이상이 있는 게 아니고 마필 휴양 보호 차원에서 쉬다 나왔다 말씀을 드렸고요. 현장에서도 짭짤한 배당 걸려들었던 마필이죠. 이번에 부중이 1kg가 또 증가가 돼서 62.5까지 올라간 부분은 분명 불안 요소로 작용합니다만은 자 12조에서 좀 더 확실한 승부를 위해서 또 올라간 부중에 대한 대비책으로 등짝을 한영명 교수에서 안덕수 교수로 강화를 시켰습니다. 자 10번마 심우상 여전히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62.5도 극복한다. 이렇게 강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 뭐 제주 조교팀에서 뭐 다시 돌무치원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는 10번이 뭐 좀 조교가 좀 이상하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거는 현장에서 한번 확인이 돼야 되겠고요. 8번 선봉대 장군이 제2의 전성기. 제가 이거 계속 개바닥 때릴 때 대가리로 추천해가지고 고배당을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는 뭐 다양한 이런 걸음을 보여주면서 선봉대 장군이 충분히 선전을 할 수 있는 이런 경주가 되겠고 뭐 영상 시리즈 1번, 4번, 1번, 4번 뭐 1번은 건진영이고 4번은 또 최근에 너추입이고 그래서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안지원의 메인 승부처 요거 제주 지난주 A급 적중 이번에 메인 승부처 강력하게 한번 승부수를 띄우겠습니다. 예, 7월 6일 금요일 예, 부산 중계 제 10라운드입니다. 1800m 혼합 1군 레이스인데요. 예, 김남우 의원. 네, 이번 횟수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노리는 마필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경주만 아니라면 또 메인으로까지 제가 한번 승부를 보고 싶었던 마필이 나오는데 바로 5번 미스터리 보이입니다. 자, 직전에는 이현명 교수와 마필 레이스 전개를 잘못 풀었죠. 당시 같이 뛰었던 폭풍질주가 스타트가 좋은 마필이 아니고 대하시가 져서 중속이 좋은 마필인데 이게 선행을 갈지 따라갈지 결정을 못하고 전구간 폭풍질주와 선행 경험으로 무너진 마필입니다. 항상 말씀드렸죠. 이 마필은 59가 한계 부정이다. 자, 58.5에서만 입장을 차지했었는데 자, 부정 이점이 감량 이점이 상당히 좋습니다. 56.5의 조성권 기수라면은 자, 이번에 편안한 내측 선입이 가능하고요. 상태도 요 근래 가장 좋은 상태를 회복했기 때문에 자, 5번만 미스터리 보이 우승까지 한번 강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정리해 주시죠. 앞선에서 11번 폭풍질주가 미스터리보이 때문에 편한 전개가 나오지 않는다라면은 이토니 봤을 때는 8번 다란이에게 분명 다시 찬스가 올 수 있습니다. 지난번 대상경주 내측을 힘있게 파고들면서 깜짝 입상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정도로 탄력이 좋았는데 지난번 경주 가능성을 보인 이후에 여전히 상태가 좋습니다. 국산 1번 럭키댄서와 병합을 붙일 때 럭키댄서가 느린 마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럭키댄스를 가지고 놀 정도의 탄력이라면은 8번 다란이 어느 정도 상승세는 이번 경주에서도 계속되지 않겠느냐. 8번 다란이 관심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혼합 1군 경주인데 이제 1800m라는 점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또 1군 경주 또 뭐야 액톤파크에 전화 들어왔죠. 노던파크 지금 액톤파크에 전화가 5번 미스터리 보이인데 혼합 1군 경주에서도 데이브 스트레인이 들어오면서 중배당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참 제가 볼 때는 이건 무조건 터져요. 이거는 이거는 지금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은 5번 미스터리 보이가 강력한 선행작전. 조성건이 지금 엄청나게 배고프거든요. 지금 도끼가
확 올라와 있어요. 예전에는 뭐 조성권 하면은 뭐 대한민국 부산 최고의 기수인데 지금 김용건이한테 다성도 차이가 심하고 저 외국 특급 용병들 뭐 후지까지 들어온 마당에 기성의 수도 좀 부족하고 무조건 선행이다 말이에요. 선행인데 11번 폭풍질주는 끌리는 말이에요. 그냥 늑발해가지고 얘 무조건 붙이고 눈치 봐가지고 넘어선단 말이에요. 어떤 게 지금 그림이 그려지냐면 폭풍질주는 넘어서려고 그러고 얘는 안 넘겨주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 2위권하고 3위권하고 두 마리가 그 후미에 따라가는 말들하고 대차로 벌어질 수가 있으면 얘들은 둘 다 망가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게. 거기에다가 또 이제 빠른 말이 2번 키즈 플레이버예요. 요즘에는 좀 따라갑니다만은 얘도 지금 기수가 최규준으로 바뀌었어요. 최규준 기수는요. 안쪽 게이트 받으면 채찍으로 조져가지고 무조건 앞에 붙이는 기수예요. 이 기수가. 예전에 얘도 그 일본 기수 일본어로 돌아가네 누구 에이키 니시무라 거기 있을 때 에이키 니시무라 있을 때 선행 가고 이랬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제가 볼 때는 충만은 대가리는요 좀 안정적으로 가야 돼요. 이제 복성식 대가리 이런 애들은 그 후보군이 제가 볼 때는 3번 선양용사 4번 태풍질주 뭐 태풍질주 폭풍질주 뭐 나오는데 요 두 마리 중에 좀 유리하지 않느냐 안지원이가 볼 때는. 그래서 직전에 실렉트가 끌고 들어온 4번 태풍질주가 쉽게 들어왔거든요. 1800m에서 따라가가지고 그 김용건이로 바뀌었는데 사실 뭐 김용건이가 보정수패야. 지금 김용건 조성건이 붙어 있는데 그래서 좀 배당을 노려야 된다. 이번 키즈 플레이보이도 신경이 쓰이고 그래서 인기마보다는 요거는 복병을 대가리로 한번 승부를 보셔야 되는 이런 경우 참 재밌네요. 금요일 부산 중계에 있어.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일요일 부산 중계 경주 단독 경주 6개 경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김남우 의원 수고하셨고요. 이태훈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안지원이었습니다.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돌무치 전문위원. 네, 안녕하세요. 제주현장의 돌무치입니다. 7월달부터 제주 중계 경주가 한개 경주가 축소가 됐죠? 예, 토요일날 예. 원래 이제 1, 2, 5경주였는데 예. 1, 2경주만 하는 걸로 해가지고 금요일날 그대로 똑같이 가고요. 예. 5경주, 7경주, 9경주고 토요일날은 1, 2경주 이렇게 해서 7월달부터 한시적으로 좀 한 경주씩 교차 경주가 줄어드는 그런 지금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토요일 날은 서울 경마가 전면 취소가 되면서 제주 전경주가 또 교차 경주로 중계 경주로 진행이 됐는데 제주 중계 1경주가 연결이 됐고 뭐 갑자기 또 1경주에서 쌍성식 1000배가 터지는 이런 또 결과가 있었는데 제주도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예, 요 경주 좀 언급을 한번 하고 싶은 경주인데요. 예. 자, 방시 경주 녹색여걸이 올 대단히 팔렸는데 3착을 대고 공교롭게도 제주 경마장의 1기 기수 딱 2명 남았죠. 이장우 기수, 김영석 기수 둘이서 우승 준우승을 하면서 복승 280배, 쌍승 1000배가 넘게 서렀는데 이장우 기수의 은퇴 경기였어요. 이 경주가. 예. 이장우 기수가 이제 기수 생활을 접고 예. 관리사로 제가 볼 때는 경마장 역사에 처음 아닌가. 기수가 옷 벗고 기수 못하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관리사로 가는데 많아요 서울에는. 예, 그런 과정에서 후배들이 예. 형님 가시는 길에 캐리커만 실수하고 밀어준 경주 아닌가. 난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경주입니다. 이 경주는.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뭐 경마라는 거는 밀어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결과가 또
또 갑자기 또 뭐 직전 경주에 같이 뛰었던 말들이 그 경주에서 또 리턴 매치를 했어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또 그 녹색 여걸입니까? 예, 그 선행을 잘 나섰는데 자, 마지막에 또 김용섭이하고 또 이장우하고 그 일기 출신 두 명의 기수가 동반 입상했는데 이 경마가 그래요. 이 사람 이론에 갖다 맞추면 이 사람 이론에 맞고 이 사람 생각에 맞추면 이 사람 생각에 맞고 그래서 경마가 이게 모든 사람이 같이 동참을 하는 거예요. 조교 보는 사람이 있고 야이조 연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번호만 연구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제주 중계만 또 분석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부산만 분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다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사실 경마가 정복하고 싶어도 정복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시도를 해봤지만은 예상가들도 뭐 목돈을 때려받고 생으로 이제 뭐 이렇게 배팅을 해도 뒤지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승리하는 사람보다 뒤지는 경우가 돌무치연도 뭐 잘 많이 보셨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경주를 뭐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 밀어준다고 또 되는 상황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간다고 그래도 다 뒤지고 뭐 안 가는 말이 끌려서 들어오고 이게 경마거든요. 그래서 뭐 이장우 기수가 은퇴를 한다고 하니까 좋은 관리사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제 여기 또 서울 쪽이나 부산 쪽은 많아요. 기수하다 관리사 된 사람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민용기 기수도 있었고 또 지금 부산에 또 최인덕 기수도 그렇게 또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이외에도 많아요. 윤영기 지금 부산 조교사도 기수하다 관리사 하다가 다시 조교사하고 유재길 기수도 유재길 조교사 기수하다가 관리사 하다가 다시 이제 조교사 됐고 많아요. 왜냐면 한번 이제 제주 경마만 전문을 하다 보니까 제주에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지는 처음 보는 경우예요. 제가 뭐 제주도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제주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서울이나 부산은 상당히 흔한 경우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제 뭐 기수로서 더 이상 비전이 없고 또 자기가 이제 다른 일을 좀 종사를 하고 싶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분야가 약간 비슷합니다만. 그거는 그렇고, 이번 주부터 제주 중계 경주가 2개 경주로 축소가 돼서 운영이 된다. 금요일 날은 그대로다. 서론이 길었는데 한번 가보자고요. 2012년 7월 6일 금요일 제주 중계 제5라운드 한라마 3등급 8마리가 초촐하게 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3번 탐나어뜸 문성우 기수 그리고 또 1번 대문호 전현중 기수 대표적인 이제 제주도의 유명한 기수들인데 아무래도 뭐 3번, 1번, 4번도 좀 팔릴 것 같고 이런 세력들이 좀 인기를 모을 전망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번 경주는 일단 전반적으로 큰 배당이 나올 경주는 아니지 않느냐. 어느 정도 능력 우열이 약간 드러나 있는 경주고 한번 탐나였던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6월 9일날 1000m에서 1분 10초 좋은 기록으로 우승을 했고 그 다음에 바로 1200을 거치지 않고 1400 최외곽 게이트에 포진을 하면서 별로 뭐 승부지도 없었고 일단 뭐 레이스도 좀 셌고 그랬던 경주였는데 거리 라운도 없었고요. 경기 여건도 안 좋았고 그래서 뭐 바닥을 지었던 마필인데 이번 경주 적정거리 1200m 다시 왔기 때문에 이번 지난번에 1400m 뛴 거는 별로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탐나왔으면 이 마필 좀 좋게 보고 있는 마필이고 그 다음에 1번마 대문호 같은 경우도 이번 경주에 1200m 지난번에 1400m에서도 뒤에서 날아오는 걸음이 아주 좋았던 그런 마필이고 뭐 여유걸음도 좀 있고요. 이번 경주 1200m 다시 오지만은 이거 3착 신분이 걸려서 뭐 최바닥에서 놀 것 같지는 않고요. 이번 경주에 대비해가지고 조교도 열심히 잘 시켜놓은 마필이고
일단 앞선이 이번 경기에 좀 덜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선행 나갈 수 있는 마필이 뭐 4번 삼다신동이나 8번 고단자 일단 이런 정도 거기다 6번 가야사랑까지 해서 뭐 선행 나갈 마필들이 좀 있긴 한데 그렇게 별로 세게 보일 수 있는 마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 대문호 같은 경우도 충분히 뒤에서 투입으로 날라올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 일단 그 전개상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행마들 중에서 한 마리를 본다 그러면은 삼다신동이라는 마필 4번마 요 마필도 지난번 경주에 뭐 그렇게 좀 센 레이스였죠. 금강의 별 뭐 이런 마필들하고 경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뭐 나름대로 적정하게 잘 뛰어줬어요. 자기 뛰어줄 만큼 뛰어준 마필이고 전개상도 좀 유리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4번 삼다신동이라는 마필 요 정도 안에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뭐 큰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 같지는 않고요. 3주 정도에서 아마 정리를 할 걸로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 경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4번 삼다신동은 정한무 마주 3다 시리즈죠? 이 사람이? 그렇죠. 예. 많죠. 뭐 3다 신비 뭐 이런 마필들 해서 여러 마리 좀 가지고 있는 그 제주도에 뭐 3다수라고 마필 자체가 좀 기본적으로 좀 소통이 좋은 마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름값도 다 하고 있어요. 대부분 다들. 그 3다수라고 제주도에 뭐 물이 있는데 그거는 관련이 없겠죠? 3다. 그거하고 상관없고요. 예. 또 잘 뛰어요 3다 시리즈가.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문성호 기수 3번 탑 나왔던 1번 대문호. 좀 초반이 그렇게 빠른 말은 아니기 때문에 그 안덕수 기수 저하고 이제 성이 똑같은데 보면은 그 험마공신 선행 나갈 때도 아주 젖어가지고 아주 막 강력한 뭐 말머리로 선행을 나서는데 요번에 좀 선행 나서면은 좀 전개상으로 상당히 유리할 것 같아요. 추임마가 많으니까. 지난번에 허브양기하고 들어올 때 예. 같이 들어와서 49배 터뜨렸던 마필인데 당시 이거 뭐 거의 다 잡았다가 말 한마디 시작해가지고 이거 놓친 경주고 상당히 아쉬운 그런 뭐 개인적인 관리마죠. 4번 삼다신동 같은 경우. 예. 지정 경주는 금강예별 진지양 뭐 기쁜 소식 이런 마필들하고 붙다 보니까 입상에 실패를 했지만은 요번 경주는 뭐 천성이 좀 약해졌어요 많이. 거기다가 6번 가야세상 이 마필 뭐 선행 나가야 되는 마필인데 이번 경주 거리도 늘었고 거기다가 삼다신동안 때문에 좀 외곽을 주행을 해야 될 것 같고 박준호 기수 큰 믿음이 안 가고요. 거기다 조교 상태 썩 좋지 않은 마필이기 때문에 4번 삼다신동에 대한 기대치를 좀 더 가져볼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 간신경주는 몇 경주입니까? 간신경주가 이제 좀 배당이 좀 나와줄 것 같은 경주가 좀 재밌을 것 같은데 7경주하고 9경주 요 두 개의 경주가 지금 좀 재밌게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7라운드로 한번 가보자고요. 1400m 한라마 2등급 핸디캡 2등급, 경주. 네, 한라마 2등급 1400m 경주인데요. 자, 여기서 지금 배당판에서 많이 팔려줄 마필 일단 3번 선진문화 있겠고 예. 1번 대성고지 지난번에 2등 했습니다. 선행 나가서 뺑 돌면서 버텼는데 거기다 10번마 최외곽 게이트긴 하지만은 4찬성이라는 마필 이거 직전 경주에 4찬성이 팔리고 동일 마방에 있는 대지다랑으로 한번 조졌던 경주인데 이번 경우도 10번 게이트 최외곽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10번 4찬성이라는 마필 그래서 3번, 7번, 10번 이 세 마리 정도가 많이 팔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경주가 내가 재밌게 보는 이유가 안 팔릴 것 같은 말이 하나 있는데 이 마필이 상당히 조교를 길게 좀 잘 시켜놓고 편성을 좀 약한 편성을 만났어요. 계속해서 좀 네. 편성을 만나는 과정에서 입상에 실패를 했는데 네. 이번 경주 게이트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5번 게이트 1400m 5번 게이트라면은 어느 정도 선입권에 좀 바짝 붙어갈 수 있는 그런 전개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번 경주는 복병마를 내가 하나 지금 노리고 있는 마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재밌게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그게 청룡열차입니까? 예, 청룡열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 마필 시향 나가지고 작년 12월 달에 시향을 나갔다가 올해 4월 달 한 5개월 정도 시향을 하고 들어왔는데 자,
자, 첫 데뷔전에서 시간 갔다 복귀하면서 선장을 했던 9번 게이트에서 별로 승부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산호 대성고지, 뭐 이산호 삼다만도 금강예찬 이런 맛들들하고 붙으면서 워낙에 좀 셌어요, 편성이. 자, 그런데 요번 경주는 오히려 이 대성고지 쪽이, 대성고지가 지난번에 2번 게이트 아주 편안하게 선행 나가면서 버텼는데, 자, 요번에는 이게 안에다 선행을 좀 외곽 게이트, 좀 7번 게이트 외곽에 밀려있기 때문에 이 마필이 또 그리고 사코나 돌면서 원래 좀 외곽으로 튕기는 맛이 좀 있는 마필인데, 이번 경우도 이거 외곽 게이트에서 글쎄요, 그렇게 크게 믿음이 가지 않는 그런 마필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교를 좀 길고 강하게 지켜놓은 5번 청룡열차 쪽으로 지금 아예 이 복병만도 보일 것 같은데 안 팔린 마필인데 이 마필을 제가 좀 한번 현장에서 확인해서 놓고 아예 해당으로 한번 추천을 드리려고 그리고 마음먹고 있는 경주입니다. 지금 뭐 방송에서 다 까발려 버렸기 때문에 그 복병마가 물어보시니까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돌무치 의원이 얘기를 하다가 뭐 게이트도 좋고 5번 게이트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게 그래서 제가 5번 청룡열차라고 여쭤본 거지. 그 제가 공개 안 하겠다는 사람한테 억지로 공개하라 이런 식으로는 안 하거든요. 근데 지금 방송에서 우리가 떠들고 있기 때문에 이 방송 많이 봅니다. 인기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뭐 진행을 해서가 아니고 그 대한민국 UCC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시청률이 높습니다, 사실. 예. 그건 뭐 확인이 된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청룡열차 요번에 이제 복병만데 현장에서는 많이 좀 바람이 불 수가 있다. 요거를 이제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청룡열차 하면 예전에도 사실 좀 비인기 마필로 분류가 될 때 또 불꽃 같은 막판 추임력을 발휘하면서 뭐 고배당을 많이 터뜨렸단 말이죠, 사실. 네, 뭐 한 중배당 정도, 열몇 배 정도. 근데 인기순위 이 마필은 인기순위 4등, 5등으로 많이 팔렸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번에 주목을 하자. 박진호 기수가 거의 전담을 해서 탔기 때문에 또 기수 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좀 기수 때문에라도 좀 덜 팔렸던 그런 마필인데 이게 좀 많이 좀 좋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5번 청룡열차라는 말이. 박준호하고 건동석이하고는 누가 나아요? 네? 박준호, 건동석. 건동석 기수가 훨씬 낫죠. 건동석 기수가 낫다. 네, 건동석 기수가 모든 그 말머리나 이런 것이 훨씬 나아요. 앞선에 빨리 붙어주고 일단 앞선에 빨리 붙어가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초반에.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주 중계 7라운드. 요거는 복병마 5번 청룡열차 강하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팬 여러분들도 좀 참고하셔가지고 마지막 상태를 보고 이제 막건은 마지막에 이제 최종 판단해야 되겠죠. 예, 제주 중계 9라운드입니다. 발주 시각이 5시 30분이고요. 제주마 1등급 핸디캡 경주 1000m. 제가 지난주에 그 1200m 첫 시행이 됐잖아요. 예. 그걸 A급으로 가가지고 불빛군자에 간드라. 그 배당은 아주 쓰레기가 나오더라고요. 배당은 별로 없는데. 깜빡이 나왔어요 나중에 그게. 그러니까 떠들면은 깜빡이 돼버린다니까요. 이게 왜냐면 뭐 험마공신도 있고 또 백록장원이 취소가 돼서 그래 그게. 그렇죠. 거기다가 험마공신이라는 마필은 뭐 아마 그때 저 안 의원님하고 저하고 UCC 방송에다가 이미 그거는 좀 거의 뭐 안 본다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멘트를 해놨기 때문에 대당판에서도 의외로 좀 덜 팔려줬고 그런 게 좀 있죠. 그 당시에. 네, 백록장원이 또 나왔네요. 제주마 1등급 레이스. 지난주에 취소되고 이번 주에 또 나오고 이게 뭐 코미디도 아니고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요거는 또 건동석이의 8번 선봉대장군이 요즘에 뭐 선행, 선입, 추입 다양한 레파토리를 보여주면서 최근에 또 늦바람이 불어가지고 제2의 전성기를 구가를 하고 있는데 괜찮죠? 괜찮고요. 이 마필 지금 6살인데 말이 회춘을 했는지 다시 한번 말이 좀 업그레이드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거 뭐 선행도 되고 선입도 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중위권에서 날라와가지고 취입도 되고요. 다 돼요. 이 마필, 지금 거기다가 전계상도 크게 뭐 선행 나갈 수 있는 마필 뭐 뒷번 특등되고 빼놓고는 이렇다 선행마가 없는 편성. 자, 그렇다 그러면 이번 경기에 8번 선봉대장군 뭐 편안하게 자기가 페이스 조절하면서 앞선에서 경기 이끌어갈 수 있는 전개도 만났고, 자, 뭐 조교 상태 이상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8번 선봉대장군은 상당히 좋게 볼 수 있는 마필, 뭐 충마로까지 보고 있는 마필인데. 그리고 지금 돌무치 위원이 10번 시무상이 뭐 조교가 베스트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모양이죠? 예, 요번 경주, 구경주를 또 내가 관심 있게 보는 이유가 앞경주, 7경주 같은 경우는 안 팔릴 마필인데 내가 재밌게 보는 마필이 나왔고, 이번 경주는 팔릴 말인데 또 상태가 조금 별로 안 좋아 보이는 마필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좀 재밌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10번 시무상이 이게 전반적으로 정상 컨디션이 아니에요. 지금 3월 30일 날 휴양 갔다 와가지고서 지난번에 복귀 전에 뭐 우승을 했어요. 우승을 하긴 했는데 그 당시에도 조교 때 그렇게 많이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편성이 좀 덜덜하니까 뭐 우승을 한 것 같은데, 글쎄 이번 경주 부중주 1치로 올라가 있고 그때보다는 편성이 오히려 좀 세진, 좀 강해진 그런 면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10번 시무상 상당히 위험한 인기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영상 시리즈 2마리 나왔는데요. 영상 신호, 영상 불빛 1번, 4번. 그 영상 신호는 지금 또 건진영 기수. 예. 이 건진영 기수가 이제 꼬마 기수죠. 그렇죠. 꼬마. 이번에도 신인 기수 6기죠, 6기. 네, 6기인데 신인 기수인데 이 영상 신호 일단 기본적으로 맡길 능력 자체는 영상 신호가 훨씬 능력이 좀 영상 불빛보다는 기본적으로 센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기술이 좀 딸려도 능력이 좋으니까 이번 영상 신호라는 마필 이거 예전에 11조 좌윤철 마방에 있을 때 있다가 많이 좀 입상을 많이 했던 마필인데 이제 마방 이동이 됐거든요. 마방 이동이 되면서 19조로 옮겨왔는데 여전히 마필 상태는 이상 없는 상태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난번에도 내가 조교 때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백록장원, 네. 지난번에 경주로 나오면서 저기 장우성 기수 떨어뜨려버리고 그냥 도망갔어요. 이 마필이. 네. 마방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경주에서 취소가 된 마필이. 이것도 녹음 다 해놨는데 이것도 반죽이 앞에서 뒤로 나가면서 그래가지고 저기 됐는데, 이 백록장원이라는 마필이 상당히 조교를 강하게 시키는데, 강하게 시킨다 해서 좋은 게 아니라 강하게 시키는 거에 비해서 걸음이 늘어나는 게 부쩍부쩍 늘어나요. 이 마필이. 예. 상당히 주폭도 좋아지고 발 쓰는 것도 아주 부드러우면서 힘이 좀 많이 차가고 걸음이 업그레이드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7번 백록장원이라는 마필도 좀 당일 좀 안 팔려줬으면 좋겠는데 뭐 많이 팔릴 것 같은데 이 마필도 뺄 수 없는 관심 있게 가지고 가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마필입니다. 네, 이번 주는 뭐 상당히 느낌이 좋네요. 지난주도 저도 좀 괜찮았습니다만은 A급도 적중이 되고, 이번 주도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이제 제주 중계 9라운드 같으면은 뭐 영상 신호가 영상 불빛이고, 영상 시리즈 지금 부담 중량도 높고, 그리고 또 뭐 시무상, 이 시무상이 정말 이게 제가 봐도요, 이게 이제 뛰다가 이제 쭉 지금 뛰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계속 바닥 쳤거든요. 그 말이라는 거는 죽을 때까지 잘 뛸 수가 없어요. 한번 상승사가 되면은 또 바닥이 되고, 선봉대장군이 그러거든요. 계속 바닥 칠 때 제가 과감하게 대가리 놓고 추천해가지고 이게 고배당을 한번 먹었거든요. 선봉대장군. 그 이후로 이제 또 제2의 전성기가 됐고, 우리가 제주 7경주에서 얘기했던 청룡열차, 그것도 지금 노련하잖아요. 뭐 지금 선봉대장군은 70전을 뛰었는데, 그래서 제2의 전성기다. 그러니까 8번은 약간의 상승세고, 10번은 약간은 이제 좀 부족하다. 그래서 제주 중계 7경주, 9경주, 돌무치 의원의 간신경주 현장에서
좀 7월 달부터는 막건수를 좀 늘려가지고 좀 적중이 좀 불바다가 됐으면 좋겠네요. 예, 크라이를 하지 말고. 예, 7월 달에 이제 하반기 경마기 때문에 예상가는요, 오로지 뭐 적중으로 얘기할 뿐이에요. 뭐 1~3착이고, 지랄이고 뭐 이런 걸 해봐야, 그거는 욕만 더 먹는 거고, 오로지 적중. 예. 서바이벌 게임 아닙니까? 죽느냐 사느냐 딱 2개 중에 하나예요. 나머지는 모두 변명에 불과하고요. 그 제주도는 돌무치, 예, 이렇게 되게 7월 달에 좀 분발을 촉구를 합니다. 예, 내일 토요일에 다시 연결시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주 현장에 돌무치 전문위원을 전화로 연결해가 제주 중계 지독한 분석 한번 시간을 가져봤습니다.